금융의 역사는 계속 반복이 됩니다. 이 구조를 좀 이해하시면 앞으로 평생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제 여러분 한 해 동안 어쨌든 고생 많으셨고요. 올해가 끝이긴 하지만 매매가 끝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엄청나게 큰 의미를 둘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는 계속 진행 중이다. 그걸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가장 유행하는 키워드는 경기 침체, 시장이 하락하는 거. 그거를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이 시장이 하락하는 것에 대해서 언론이 계속적으로 부추기고 있죠. 경기 침체가 아닌 건 아니에요. 근데 이 부분도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미국이 너무나 빠른 속도로 금리를 올렸고 경제 규모가 약한 나라들은 이 금리를 따라가지 못해서 무너지는 상황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타격을 입으면서 동시에 이제 재무 상황이 열악한 이러한 기업들이 먼저 무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 안심하셔도 될 부분은 우리 시장이 계속 안 좋진 않았잖아요. 최근에 이제 유동성, 그러니까 저금리를 유지하면서 유동성으로 인한 수혜를 본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식도 올랐죠. 매출도 올랐죠. 부동산도 올랐죠. 이 돈은 어딨냐고 다. 그쵸?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에 상장된 많은 기업들은요, 이 부분에 있어서 수혜를 받았습니다. 수혜를 받았고 지금은 이제 금리가 올라갔으니까 우리 그 금리 빨리 올리면서 공포 심리로 인해서 달러 가격도 막 치솟았었죠. 근데 이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이 분위기와 이 상황이 너무 당황스러워서 이 달러는 일시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제 이례적인 상황이니까 긴장감 때문에 일시적으로 돈이 몰린 거다. 그리고 이 상황이 좀 더 지켜봤을 때, 관망 자세로 봤을 때 조정으로 다시 떨어지고 제값으로, 근데 그렇게 계속 떨어지진 않을 거예요. 고금리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금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올리면서 실제로 요거는 선제적으로 반영을 한 거고, 선반영. 이제 실제적으로 기업들에게 타격이 이제 입히게 되겠죠. 돈을 많이 빌린 기업들은 이제 문제가 생기고. 그러나 이제 우리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코스피, 코스닥 기업에 투자하는 거고, 이 회사들은 아직까지 그리고 수혜를 받았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을 일시적으로 버틸 만한 힘은 된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기업을 지원하는 정부의 어떤 제도와 시스템, 이런 부분도 생길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주식에 대해서는 아쉽지만 주식에 대해서는 이러한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어요. 아쉽죠. 그런데 이제 민생 경제를 책임져야 되는 정부 입장에서는요, 이제 중소형 기업들이 이제 무너지는 데 있어서는 지원을 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 코로나 때도 재난지원금이다 이런 식으로 지원을 했잖아요. 그와 같이 저금리로 돈을 빌려주던가, 돈을 더 찍어서 이렇게 대출을 해준다던가, 이런 식으로 조치가 전 될 거라고 보고 있어서 이것도 한 방에 무너지기는 어렵다라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중요한 건요, 우리 투자잖아요. 자본 세력에게 현금을 많이 쥐고 있는, 금권을 쥐고 있는 이 세력에게는요, 이러한 침체나 이제 시장이 좋지 않게 떨어지는 것, 특히나 극심하게 떨어지는 것을 매우 반가워합니다. 이거는 세력에게 뭐예요? 호재예요. 이유는 간단해요. 이제 금융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린다고 했죠. 금융이라는 건요, 돈을 많이 빌려줘요. 돈을 많이 빌려주면 당연히 돈 빌렸으니까 어디 가기도 하고, 돈 빌렸으니까 사업도 하고 하면서 경제라는 게 기본적으로 활성화가 됩니다. 이거는 활성화를 안 시키고 싶어도 돈을 빌려주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소비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사업이 잘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돈을 빌려오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돈을 빌려오지 못하면 이제 우리나라 과거의 IMF 사태처럼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은 금리를 올리게 되니까 어떻게 됐죠? 돈을 빌리는 게 이제 제한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제한이 되기 시작하면서 특히나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 거품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폭등하기 시작하면서 이 금리에 대한 부담금이, 사람들이 이제 부담이 많이 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위축이 돼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돈을 많이 풀었지만 경제가 금리에 의해서 위축이 되게 됩니다. 위축이 되게 된 뒤에는 세력들이 항상 좋아하는 게 거품을 만드는 거예요. 왜 거품을 만드냐면, 자, 위축이 될 때, 금리를 올릴 때 부동산에 필요한 사람들만 사겠죠. 금리를 올리면. 근데 이제 여기서 플러스 거품이라는 게 생기면요, 부동산이 필요 없는 사람도 매수를 하는 거예요. 최근에 기사 내용을 보니까 평범한 그냥 직장인인데 빌라를 한 5채 산 거예요. 투자하려고. 전액 다 대출을 받아서 소형 빌라를 5개 사서 이렇게 팔려고, 그렇게 했다가 이제 고점에서 물린 그런 사례를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멀쩡한 사람도 거품을 만들어내면 매수세로 돌아서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금리를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죄다 물려갖고 이 자산들을 어떻게 팔 수밖에 없어요? 정말 헐값에 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세력들은요, 어떻게든 경기 침체를 유도해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문제를 발생시켜서 주가를 내리고 모든 자산의 값을 내린 다음에 모든 사람들의 자산을 빼앗아 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어 왔어요. 자, 미국이 세계 경제 공황 당시에
기업들이 다 줄 도산하고 무너지는 상황에서 제가 아까 뭔 말씀을 드렸습니까? 돈을 빌려주면 이제 살아나요, 경제라는 게. 돈이 생기니까 뭐 투자할 수도 있고 뭐 돈 메꿀 수 있고 다음에 또 잘할 수 있고 이게 유예가 된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돈을 빌려주면. 그래서 지금 이 유예를 시킬 수 있는 정책이 지금 정부에서 조치가 필요한데 그건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근데 미국이 과거에 경제 대공황 당시에 돈줄이 이제 막힌 거예요, 이게. 근데 여기서 누가 나섭니까? JP 모간이 나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딱 빌려주고 나서 어떻게 돼요? 유예가 됐으니까 경제가 살아나요. 근데 이미 이 상황이 오기까지 어떻게 됩니까? 주가가 다 박살났죠. 그때 이때 싹쓸이 하게 됩니다. 다 매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기업들의 대부분 많은 기업들의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거죠. 이게 과거에 이제 1900년 초반 때 얘기 아닙니까? 그쵸. 1차 세계대전 이후 이야기 아닙니까? 그때 벌어졌던 이 상황과 패턴이 그냥 계속적으로 지금까지도 여전히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경기 침체고 뭐고 얘기하면 누가 가장 좋아하냐? 세력이 가장 좋아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세력들은 금리만 좌우할 수 있는 힘만 있으면요. 그냥 모든 경제를 다 주무르고 가지고 놀 수가 있습니다. 금리를 낮춰줘서 돈을 막 찍어내요. 이제 국가 부채가 되는 거죠. 그리고 많이 빌려줬다 싶으면 그때 어떠한 명분이나 상황이나 이유를 만들어요. 뭐 전쟁이 될 수도 있어요. 만들어서 금리를 올릴 수 있을 만한 명분을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돈을 싹 걷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미 투자 열풍과 과열이 불었기 때문에 만약에 그냥 이런 일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냥 내 집 하나로 만족할 사람이 투자 열풍 때문에 두세 채를 갖게 되고 빚더미에 앉게 되고 그것을 헐값에 던지게 되고 그 헐값에 던지게 된 자산을 쉽게 매입할 수 있는 게 세력이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이러한 패턴은 항상 반복이 되었기 때문에 주식시장이죠. 주식시장은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극단적으로 떨어지는 일은 생겨도 주식시장은 다시 올라올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죠? 여기에 세력 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세력들이 이 주식을 통해서 단순히 이게 뭐 싸게 사서 위에서 팔고 이 개념이 아니에요. 세력들이 이것들을 주워 담음으로써 어떤 것을 행사할 수 있습니까? 예,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의 방향이라든지 어떠한 방향이든지 다 얘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 여러분이 잘 모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ESG라는 제도가 있어요. 지금 ESG를 검색하시면요. 우리나라 코스피 기업 또 코스닥 150 기업들이 다 ESG에 적극적으로 경영에 동참하고 이 시스템을 추구하려고 하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ESG가 뭔데? 기업이 아이템을 잘 만들어서 파는 게 중요하지 기업 경영에 있어서 ESG 시스템을 도입하는 게 중요합니까? 매출을 내는 게 중요하지. 근데 마치 매출을 내는 것처럼 매우 중요한 거를 추구하듯이 이 ESG 가입과 ESG의 이런 절차를 적극적으로 따르려고 하는 기업들의 모습이 보인다는 거죠. 왜 이런 게 생겼냐? 쉽게 말씀드리면 이게 세력들이 이 판을 깔았기 때문에 그래요. ESG 경영에 동참해라. 쉽게 말하면 ESG 경영에 동참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불이익을 주겠다라는 거거든요. 이러한 주도권을 세력들이 여태까지 이런 패턴을 통해서 이제 주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고 이 주권을 행사함으로써 이러한 시스템까지도 도입시킬 수 있고 기업의 방향까지도 관여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력들이 이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 주식시장을 완전히 망가뜨리지는 않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는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시겠죠? 예, 시장에 대해서 비관적인 생각보다는 세력과 같이 매집하고 또는 뭐 같이 매집하기 너무 장기라고 한다면 힘들어도 세력과 같은 관점으로 시장을 바라보시면 여러분에게 아마도 향후에는 더 좋은 소식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2022년도 정말 제가 봤을 때는요 최악의 한 해였거든요. 최악의. 그러니까 뭐 상황이나 이런 거 다 떠나서 그냥 순수하게 수급과 투자의 입장으로 제 경험상 봤을 때 정말 안 좋은 시장이었어요. 이렇게 안 좋을 수가 있나 이런 생각까지 들었거든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이런 안 좋은 시장을 정신력으로 버티는 이런 상황도 흔치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평소에 과거의 개미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세력들도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더 괴롭히는 거고요. 끝까지 버티셔서 살아남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와주스키입니다. 아쉽지만 여러분께 중요한 공지를 드리려 합니다. 다름 아닌 와주스키 채널은 올해 12월까지만 영상이 업로드되고 이후로는 멤버십으로만 영상이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본래 계획은 12월까지만 활동하고 이후로 중단할 계획이었지만 여러 구독자분들의 요청에 의해서 멤버십으로 시황과 특이 종목에 대한 분석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와저 인사이트도 운영이 계속될 예정입니다. 개인적 사정과 건강 문제로 인해 활동을 중단하려고 했지만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이라 시장이 어느 정도 회복될 때까지는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과 같은 공개 영상은 12월이 지난 2023년부터는 업로드가 더 이상 올라오지 않을 겁니다.
이상입니다.